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신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추가 발생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3일 세 번째 확진자 발생 후 안타깝게도 오늘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경위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확진자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40세 여성으로 유성구 복명동 성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확인되었고, 다섯 번째 확진자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33세 남성으로 서구 둔산동 산림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며, 여섯 번째 확진자는 대덕구에 근무하는 40세 여성으로 도시철도 1호선 월평역에 근무하는 영무원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네 번째 확진자가 근무하는 병원은 코호트 격리 중이고, 병원 의료진과 종사자, 환자 등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는 충남대학교 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입원 격리하였으며, 여섯 번째 확진자는 입원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4번과 5번의 확진자는 이동 동선에 대해서 잠시 후 공개하도록 하겠고, 여섯 번째 확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동선은 본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세밀한 역학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동선 내 모든 시설에 대해 폐쇄 방역 조치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겠습니다. 신천지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전 주소 교인은 모두 13,447명으로 금일 중 정부로부터 신천지 명단을 확보하여 전담 인력 100명을 배정해서 내일까지 증상 여부 등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31개소의 신천지 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시민 제보, 신천지와의 협의,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장소를 확인하여 폐쇄 및 집중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 내 신천지 관련 동아리를 전수조사하여 동아리방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 즉시 각 대학 학생처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수급 대책입니다. 현재 15개 대형마트 전수조사 결과 입고량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오늘부터는 마스크 수출 제한이 되고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시행으로 공급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나 시민 불안으로 초과 수요 상태에 있습니다. 대형마트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관내 마스크 제조업체 2개사와 공공 일괄 구매 또는 대형마트를 통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 사법경찰을 활용하여 매점 매석, 가격 당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돼서 배포된 것은 52만 개의 마스크를 각종 다중 접촉자 시설 등에 지원하였고, 추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79만 개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역학조사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가 감염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 내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향후 시 안내에 따라 시의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철주야 24시간 비상근무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신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확진자 3명의 의심 증상은 어땠고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하고요. 그다음 이 세 분이 역학조사 중이긴 하지만 혹시 대구 방문 이력이나 뭐 신천지 혹은 기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곳이 확인됐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확진자 3명 가운데 네 번째 우리 시로 말하면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검사 당일 아침에 좀 발열 증세가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선병원에 가서 업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받게 됐고요. 5번, 6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검사를 받았나요? 저희 원래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접촉자라든가 예를 들면 의사 환자라든가 유증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신천지 교회는 원래 이 코로나19 그 감염병 그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접촉자 그리고 그 사례 분류의 정의에 의해서 분류되는 의사 환자 그리고 유증상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세 가지 유형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관할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뭐 자가격리든 또 필요하면 검사 이런 걸 하게 되고요. 네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전혀 안 됐고 본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아침에 좀 발열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한번 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5, 6번은 자가격리 중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자기 증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병원에 갔어요? 그 본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요. 네. 예,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5번 확진자인 경우는 동선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성주에서 그쪽 지역 주민과 접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환자는 지금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분도 대구를 경유했던 과정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라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상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전수조사에 필요한 명단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확진자들의 연락처를 그 신천지 쪽에 확인한 결과 신천지 쪽의 입장에서는 교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네, 특별히 그 감염원을 예측하거나 추정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고요. 네. 현재 병원에 그 청세병원에 어제 검사 그 판정 이후에 바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코호트 격리 그 병원에 집단 격리되어 있는 사람 숫자는 51명입니다. 그중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23명,
그리고 의료진이 16명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료진을 포함해서 그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7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 입원해 있다가 이전에 퇴원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환자를 포함한 환자와 의료진 5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그 검사 의뢰해서 그 검사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음성자는 또 재분류를 하고, 양성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 이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51명입니다) 전체 그렇습니다. 입원 환자 23명, 의료진 16명에 해서요. 39명이 코호트 격리고 자가 격리까지 다 해서 51명이 좀 현재 조치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밤부터니까요. 밤부터 몇 시라고 하면은 어제 이 4번 환자의 이 시즌이라는 데서 선병원에 가서 먼저 검체 채취해서 검사를 받게 됐고, 아침에 그 1차 검사 결과가 저녁 한 7시에서 7시 반경에 나왔고요. 근데 그것이 최종이 아니고 2차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1차 검사 양성 뭐 상기도 하기도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엇갈리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한쪽에 양성 판정이 나와서 충대병원으로 바로 이송됐고요. 그리고 충대병원에서 또 다시 검체를 채취해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차 검사 결과는 양쪽 다 음성으로 나와서 오늘 새벽 한 1시경에 12시 반에서 1시경에 그 양쪽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그 결과를 질본에 보고했고요. 그 질본에서는 판정을 바로 못하고 그 자체 이제 더 확인한 후에 그 판정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오전 중 처음에 10시 전에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직원들이 다 출근한 이후에 그걸 보고 판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점심 무렵에 처음 1차 때 한쪽이라도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양성으로 일단 확진을 하겠다 해서 그 확진 환자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4번 환자인 경우는 1차 검사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양성이 나온 건데, 2차 정밀 조사에서 충남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질본에서 최종적으로 1차 때 받은 검사가 양성이었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점심 무렵에 통보된 사실입니다. 그런 똑같은 사례인데요. 검사 기간이 어째 똑같습니다. 시즌이라고 하는 검사 기간인데요. 그때는 보통 목 안에 넣어서 상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거하고는 반대로 그때는 상기도는 음성, 하기도가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서구에서 검사 의뢰했는데 그때는 결국은 양성 수치, 상기도든 하기도는 양성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하는데, RT-PCR 검사법에서 그 증폭 범위가 더 양성이 뚜렷하게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검사 결과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서 1차에서 조금이라도 양성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일단 확진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일단 뭐 중환자들은 일단 없고요. 연령대는 한 40대, 50대가 거의 주류라고 하고요. 주로 암 치료 후에 재활을 위해서 머물러 있거나 주로 이제 중증 환자라든 이런 분들은 없고, 주로 재활, 가료 이런 정도의 수준의 환자들인 걸로 압니다. 네. 네,
네, 뉴스피임 라니 기자입니다. 그 경증하고 중증하고 나눠서 그 병원 의료기관을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아니 경증이라고 하셨는데 국군 대전병원을 이송 안 하고 충남대병원을 이송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은 국군 대전병원하고는 우리 시하고는 일단은 별개입니다. 거기는 국가지정 그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군 대전병원 두 개가 이제 중수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그 이런 감염병 환자들을 유치하게 한 병상으로 포함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남대병원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설비된 음압 병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해서 그 확진 환자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나 아니면 검사 중이더라도 이 사람은 좀 증세가 유력하고 확진 가능성이 그 높다고 하면은 검사 단계부터 먼저 그 병원에 이송 조치해서 검사 결과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없는데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에 그 전체 음압 병상을 비롯해서 단계별로 그 음압 격리 병상 활용 수용 계획을 전에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한 두어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봤을 때 1단계가 충남대 병원이 보유하고는 국가지정 그 입원 치료 병상 그게 우선이고요. 그 8병상이고 충남대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3개의 또 음압 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병상이 최우선 뭐 저 입원 대상 그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의 거점 병원인 또 다른 그 다음 음압 치료 병상을 가지고 있는 건양대라든가 성모병원 그리고 이후에는 뭐 보은병원이나 선병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고요. 국군 대전병원은 우리 시도 이제 하다고 그쪽에 통보를 해왔지만 먼저 우리 시가 가용한 병상부터 먼저 하는 게 하고 그 이외에 더 수요를 봐서 그쪽 그 국군 대전병원 병상도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군 대전병원은 음압병동이 없고요. 그 1인실이 주인데 그 지금 그 급하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동형 음압기를 좀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음압실로 이동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아까 그 월평역 영무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영무원이 평소에 어떤 근무를 해왔고 그 대시민 접촉이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 또 그리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그 폐쇄를 시킨다든지 그러는 게 하는데 그 월평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인지 또 하나는 그 굉장히 불특정 다수랑 만났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접촉자는 어떻게 또 분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고 예, 월평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역 영무원은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은 아니고 내부 근무하는 걸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고요. 그분은 야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이제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을 다녔는데 그날 22일 저녁에 병가 조치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가 발령된 이전부터 저희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역사라든지 열차 소독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저녁에는 전 역사가 이제 소독 대상이었고 월평역도 역시 소독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라고 볼 수 있는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오늘 확진 발표 나고 나서 격리 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사본 확진자 병원
그 4번 확진자는 이제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고요. 그 간호사인데 그 근무 시간이 야간에만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성세병원 건물이 5층인데 1, 2층은 뭐 외래 환자를 받고 하는 그런 그 병원 시설이고 여기 입원 환자들은 3층, 4층에 있고요. 그 23명 가운데 그 6명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명을 뺀 나머지는 1인 병실에서 있었고 나머지 그 6명 정도만 2인 1실에서 그렇게 생활을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접촉은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접촉 확진자가 평소에도 근무할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했었고 그 종사자들이라든가 입원 환자들도 마스크를 적어도 자기 전까지는 다 쓰고 있었답니다. 코호트는 일단은 이분들을 다른 데로 전원시키기에는 그 처음부터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그것도 고려했었는데 지금 그 어찌 보면 애매한 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들을 다른 데로 전원시키기보다 그 자체에서 코호트를 통해서 그 자체 지금 여기 코호트 격리 중인 분들 중에 의료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의료진을 통해서 그분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매 3시간마다 지금 그 뭐랄까 활력 징후 체크라고 하는 그 혈압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체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수 검사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만약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그분들은 선별적으로 이제 전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그 연구원 나머지 그 연구원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갔고 그 연구원은 지금 어떻고 밀접 접촉자는 어떤 증상? 연구원이 어떤 증세가 있어서 갔는지 저 아직은 확인 못했는데요. 그 해당 기관에는 바로 통보를 했고요. 지금 역학 조사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까 그 간호사 그 영문분이 22일부터 증세가 나타났는데 왜 확진 판결 지금 며칠이 지났잖아요. 22일부터 증세가 그러니까 22일부터 증세가 나타나고 병원에 여기 영무원은 22일 저녁부터 이제 미열이 있어서 병원에 좀 갔었습니다. 그 대덕구에 있는 병원에 갔었는데 약을 복용하고 조금 이제 경과를 봤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증세가 좀 심해지니까 22일 날 저녁에 병가를 내고 이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서 이제 25일 날 다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분들이 22일에서 뭐 전후로 해서 다 발현이 돼서 검사를 받은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 전후로 해서 그 전에 대구하고 경북 지역을 다 갔다 왔다는 건지 그리고 신천지의 관련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는 게 더 유력한 건지 아니면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충분한 역학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해서 신천지와의 관련성 여부를 좀 더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본인의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 경로를 추적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신천지와의 관계성을 아직 부인하고 있고요. 신천지 관계자들에게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밝혔을 때 신천지 교인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5번째, 6번째 환자는 한 분은 대구를 경유했고 한 분은 대구 옆에 있는 성주라는 곳에서 확진자 남편과 같이 동석을 해서 식사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두 분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과의
지역적인 관계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신천지 전체 교인 명단을 여기 올 때까지 저희가 도착 안 했습니다. 2시부터 지금 회의 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단은 명단을 받으면은 저희 시 공무원들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약 이제 100명 정도를 차출을 해서 그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및 선별진료 안내를 하고 그리고 무증상자는 14일 동안 계속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한 명단을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저희가 구해주면은 구해서 1대1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합니다. 예. 예, 전화로 이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 질문은 나중에 저희 신국장님께서 따로 또 해주시겠습니다.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과정을 우리 그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이제 시청 공무원들 마찬가지인데 그 2월 중에 대구 경북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게시판에 올려서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대구 쪽을 방문한 14일 이전에 지금부터 기산 14일 이전에 방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집에서 재택근무 또는 공가채 자가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는 어제까지 11명 정도 됩니다. 네,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요. 그건 조금 이따 실국장들 담당 실국장들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추가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벌써 약 한 달 넘게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 또 공직자 여러분 또 함께 관심과 정보를 공유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들 필요한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